네, 안녕하세요. 위켄드 코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치러진 정보처리 기사 실기 2023년 2월 거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코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많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안타깝게도 일단은 지난 시험이니까 뭐 떨어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본다는 마음으로 좀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붙으신 분은 차분하게 한번 보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한번 복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영상 만드는 이유는 비전공자분들이 너무 코드 보시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찍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뭐 전공자분들은 이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 쉽죠. 네, 이거 전공자인데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조금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비전공자분들은 코드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화이팅 하는 걸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드 문제를 계속 보면 또 머리 아프고,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한 해설은 여러분 시험 당시에는 어렵겠지만 끝나고 나면 또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짧고 자세하게는 최대한 안 할 건데, 다만 조금 헷갈릴만 하는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쉬운 거 먼저 해야겠죠. 쉬운 거 먼저. 파이썬 나왔는데, 이거 틀린 분들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파이썬이 특히 이제 문자열 슬라이싱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문자열 슬라이싱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문자열 슬라이싱. 문자열 슬라이싱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틀리면은 조금, 네, 마음 아프죠. 이거는 공부를 하고 가셨어야 돼요. 저 그냥 빨리 가보겠습니다. B는 뭘까요? 여기가 지금 앞에가 없죠? 앞에가 없으면 처음부터죠.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처음부터 3까지일까요? 아니면 3 전까지일까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 0부터 시작하잖아요. 배열이, 그죠? 여기에 지금 A의 0이 2입니다. A의 0이 2예요. 슬라이싱은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포함인데 뒤는 아닙니다. 얘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0번부터 시작합니다. 2, N, G까지 하면 2죠. 지금 0, 1, 2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3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B는 E, N, G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머니까 빨리 할게요. A는 똑같이 4하고 5가 포함이 되고 6이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는 겁니다. 0, 1, 2, 3, 4죠. 그러면 N, 2가 되고 6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C는 N2입니다. 그리고 D는 마찬가지로, 자, 이게 조금 어렵죠. 0부터 다 세야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 잠깐 딴소리 하나 할게요. 잠깐 딴소리 할게요. 잠깐 딴소리 하나 하자면, 딴소리 한 10초만 할게요. 10초만. 10초를, 잠시만요. 10초를 색깔 바꾸는 데 쓰고 있어요. 정신 나갔죠? 네. 자, 다시 왔어요.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정보처리 기사 시험 가면 이렇게 긴 종이를 줍니다. 위아래로 긴 갱지를 하나 줘요. 갱지를 하나 주는데, 갱지라고 검정색 종이가 있어요. 여기 이게 문제가 나오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답을 쓰라고 되어 있고, 여기 답을 쓰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아래 연습장을 줍니다. 여기에 연습장을 줘요. 연습장을 주는데, 이 연습장은 막 써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검정색 볼펜으로 쓰시는 거예요, 답은. 여기에다가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쓰시는 거예요. 쭉 쓰시고 여기 아래 0부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실수 안 하려면. 이게 제가 시험 볼 때도 그랬고,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제 주변에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비전공자분들한테 꼭 이걸 말씀드려요. 시간이 남는다니까요.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2시간 반인데 2시간 반에서 코딩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론이잖아요. 이론 문제는 여러분 2시간 반 중에서 거의 전체 중에 뭐 10%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면은 못 풀어요. 이론 문제는. 알면은 바로 답이 나오고요. 뭐 디자인 패턴 이런 거 아무리 고민해도 외우고 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 문제는 여러분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저기 아래에서 쓰는 게 맞는 거고요. 예전에 지뢰찾기 문제 같이 나온 거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게 나온 거 있어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다 일일이 인덱스 찍어 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잠깐 잡소리 했고요. 자, 여기서 5, 6, 7, 여기서 어떻게 되죠? 공배까지 세셔야 돼요. 8, 9, 10. 자, 여기서 좀 꿀팁인데 10까지 셌잖아요. 그죠? 10까지 셌으면 여기서 10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아래다가 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약간 팁인데 5, 6, 7, 8, 9, 20이죠. 20이죠. 20은 여기다가 쓰고 1은 여기 씁니다. 이게 꿀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팁이죠. 6, 7, 8, 9, 10, 11이죠. 자, 29부터잖아. 그러면 여기 이거 보면 돼요. 29부터 끝까지죠. 끝까지는 그냥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ing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표기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위아래로 나누는 거 길 때는. 왜냐면 종이에 이렇게 가득히 쓰면은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저거 3개를 더해야겠죠? 문자열은 더하면 합쳐진다. 파이썬에서. 그러면 eng 플러스 ne 플러스 ing.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 안에 프린트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아래 프린트 문이죠? 네. 그래서 실제 정답을 제가 프린트를 출력을 해봤어요. 네, ENG, NE, ING. 예, 실제로 구글 콜랩에서 제가 일일이 코딩을 해가지고 실제로 돌려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솔직히 틀리셨으면 자책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문자열 슬라이싱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사실 꼭 맞추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요거 조금 실수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다음에 시험에는 꼭 틀리지 않도록 한번 더 볼게요. 네, 이제 자바 문제인데요. 자바는 제가 자바 프로그래머였거든요.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했던 사람인데, 이거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객체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뭐 메서드나 이런 걸 다 모르면, 객체의 어떤 뭐 어디에 할당되고 뭐 이런 메모리 구조를 잘 모르면 솔직히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맞추시는 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고요. 요건 그냥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냥 원리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 스트링 3개를 놨어요. 스트링 3개를 놨는데, 이제 여기서 답지에 어떻게 적혀 있냐. 답에다가 이제 true 혹은 false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false, 지금 이제 print ln은 이제 개행이 되죠. print ln이 개행이 될 건데, 개행이라는 건 이제 엔터키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근데 여기다가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를 적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true랑 false 이 소문자라는 것도 줬어요. 주석에, 문제에다가. 그러면 이거 true랑 false인 걸 적어야 되는데, 어떤 거가 false 무조건 하나 있겠죠. 이거 이 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답안지에 단 이런 게 적혀 있었대요. 단 프로그래밍 언어의 성격을 고려할 것. 이거 꼭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통밥으로 그냥 찍어보는 거예요. 전부 다 true겠습니까? 그죠? 반대로 전부 다 false일까요? 그럼 뭔가 튀는 놈 하나는 true거나 false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그래서 잘 찍으신 분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는을 비교할 때는요, 여러분, 는을 비교할 때는 이게 같은 부분에 생성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체 비교라고 해서 메모리를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렇게 요게 이제 리터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모르셔도 돼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전문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 자바에서 스트링, 문자열을 선언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렇게 리터럴이라고 부르는, 그냥 이렇게 큰 따옴표를 넣어가지고 변수에다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new라고 해서 객체 생성하듯이 만들어버리는 게 있어요. 요거는 다른 데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는을 하면은 같은 곳에 생성되어 있지 않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래에서 제가 변형된 것도 보여드릴 텐데, new로 되어 있는 거는 false가 나와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이거는 똑같이 리터럴로 형성됐죠? 그래서 이건 t가 나옵니다. 이거 t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는 리터럴로 생성된 거랑 new랑 비교했죠? 이거는 false가 나옵니다. 여기 근데 equals 있잖아요. equals. 스트링 객체에서 equals를 쓰면은 내용만 봅니다. 내용만 봐요. 내용만 본다는 얘기는 안에 어떤 문구가 들어있는지만 열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자가 들어가면, 같은 이 문자열이 들어가면 true를 뱉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true, false, true, false, true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변형을 해봤어요. 이거
원형 문제 아닙니다. 제가 변형한 거예요. 변형으로 그러면 새로운 문자열을 하나 추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사님? 이렇게 되면 이거랑 이것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공간에 생성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죠? 둘 다 이렇게 만들었죠. 용어 리터럴이라는 용어 잊어버리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걸로 만들었죠. 네, 이거는 true가 나올 겁니다. true가 나올 거고, 이거는 1하고 3하고 비교하죠. false가 나올 겁니다. 아래도 false가 나올 거고요. 요거 아래는 equals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건 둘 다 true가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본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바 이제 컴파일러에 돌려보면은 똑같은 문자열을 3개를 넣었을 때 는으로 들어가는 거는 new로 생성되는 거는 false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true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아쉬워요. 이거는 솔직히 자바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 아니면은 그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만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대충 new라는 거는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놈이니까 이게 어떤 다른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다면 요거 둘 중에 하나는 T 혹은 F로 해가지고 맞힐 수는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빨리 가야겠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거 하나로 영상 막 1시간씩 찍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주소 계속 리턴이래. 이번에 C 언어 중에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후기를 많이 보니까 개츠가 뭐냐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이거 학부생이면 컴퓨터공학과 학생이면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입력을 받을 때는요, 입력에는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많이 배워요. 네, scanf, get를 많이 배우고요. 출력도요, printf가 있고요. 이거 모르실 수도 있어요. 푸츠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푸츠라는 함수가 있고, get라는 함수가 있고, scanf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다 기본적으로 C 언어를 만들 때 되어 있는, 이게 지금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C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입력 함수와 출력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저 get라는 거 대충 get를 모른다. 내가 get를 모른다고 해도 대략 이게 어떤 언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저게 입력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여기서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게 문제가 잘 안 적어 있어서 문제가 사람 이름을 한 명씩 입력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강낭콩 뭐 바나나를 순서대로 넣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귤을 넣었다 하면은 이렇게 넣었다. 이거 세 글자로 할게요. 귤 아니고 뭐 시금치라고 할게요. 네, 시금치. 이렇게 세 글자씩 넣었다. 여기다가 강낭콩 넣었고, 여기다가 바나나 넣었고, 여기 시금치 넣었다. 요거 출력 어떻게 될 거냐가 문제였습니다. 네, 이게 문제였는데, 이거를 보통 많이 틀리시는 분은 이거 순서대로 적어서 틀렸겠죠. 근데 순서대로 적어 게 문제로 나왔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가지셨어야 돼요. 가장 많은 오답이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강낭콩. 이게 지금 여기 아마 이제 이렇게 역/n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역/n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럼 바나나 역/n이 되어 있으니까 계행이 되죠. 그럼 시금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계행 문자가 있을 건데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C 언어는 문자열을 지금 이제 포인터로 봤죠. 당연히 여러 개 이제 문자열을 가리키는 그런 포인터 변수를 받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요거는 전역 변수인 n30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주소를 a라고 할게요. 주소 값이 아니라 주소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이 다음에 주소를 여기다 넣었어요. 똑같은 주소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를 다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답이 뭐냐? 답은 시금치가 3번 나옵니다. 네, 시금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모르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여기에 선언되어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고요. 전역 포인트고 전역으로 들어가 있고, 리턴이 n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을 받아서 똑같은 거를 하는데 주소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래에다가 뭘 넣든 간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를 덮어 씌워지게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덮어 씌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때문에 뭐 해설하시는 분들의 뭐 얕은 복사니 깊은 복사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한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왜 같은 곳을 계속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것으로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변형시켜 봅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만들고 이거를 각각 찢어 보세요. 이렇게 각각 찢어서 이때는 뭘 찍고 이때는 뭘 찍고 이때는 뭘 찍고 마지막에는 어떤 걸 출력하지 라는 거를 여러분 한 번씩 출력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각각일 때 시금치 여기 강낭콩 바나나 넣었을 때 출력 제대로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바나나가 3번 찍혀요.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아, 얘가 지금 값을 가져간 게 아니라 뭔가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구나, 뭔가 얘를 따라가는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학습하실 때 이렇게 학습하시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실 때도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렇게 일일이 쪼개서 보시는 거예요. 네, 요런 습관 한번 들여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실제로 이렇게 C 컴파일러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입력 김김김 님님님 딤딤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거 쪼갰죠? 이거 원본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쪼갰을 때는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당연히 제대로 출력이 되겠죠. 이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변수를 다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게 나옵니다. 네. 이게 원래 문제에서는 아마 박영희인가 이렇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곱하기 3, 3번 나올 거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역/n이라는 게 다 있었으면은 여러분 계획 문자까지 따져서 이렇게 써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계획 문자 꼭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조금 논란이 많이 있었죠. 네,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C 언어 문제였고요. 4,620원을 차례대로 입력해서 잔돈을 구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기를 줬어요. 보기를 줄 때 어떻게 줬냐면 여기에 있는 것을 쓰되 최소로 쓰라고 했어요. 최소로 쓸 수 있다 써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 조건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 최소로 쓴다는 거는 이게 2번 쓸 수 있고 3번 쓸 수 있고 10번 쓸 수 있고 200번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적게 쓴 거를 답으로 한다는 거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의도로 출제위원들이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게 딱 문제에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선 우리가 이제 요거를 모드라고 부르는데, 모드는 어떻게 작동하죠? 모드는 자, 똑같이 인트 이 정수, 십진수 정수 형태 인트에서 나누기 4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오죠? 이거는 2가 나오고 끝이에요. 왜냐면 이거 나머지 안 나와요. 이거 플로트나 뭐 더블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수로 나옵니다. 소수형이 아니죠. 네. 근데 여기서 모드라고 해서 퍼센트를 딱 하면은 다 하고 나서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럼 요게 4, 2, 8이죠. 그럼 2가 똑같이 있네요. 이게 공교롭게도 똑같이 있는데 요거랑 요거 있은 다르죠. 요건 몫이고 요거는 이제 나머지인데 조금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3 하면 다르지 않을까요? 3 하면은 요거는 1이 나오고 요거는 3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나머지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돈을 구하는 거잖아요. 잔돈을 구하는데 이게 원래 좀 지우고 할게요. 원래 이제 이 문제가 최소 1,000원짜리랑 500원짜리랑 100원짜리랑 10원짜리가 있는데 이걸로 쪼개라는 거예요. 이제 4,000원짜리는 4개일 거고 620원이면 500원짜리가 하나일 거고 20원이면은 뭐 10원짜리가 2개일 거고 이런 식인 거죠. 100원인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이게 600원이 이제 예를 들면은 500원 플러스 100원이니까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예를 들면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은 그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답이 나와야 되느냐? 예시로는 A가 4가 나와야 되고 500원이 1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개, 나머지는 2개가 나와서 이거를 합쳤을 때 4,620원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을 하시던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답안에 가장 가까운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모드를 이용한 상태에서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거 먼저 할게요. 모드를 이용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나눠주는 건데 4,620원을 1,000원짜리로 4개 나누면 끝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은 가장 되게 쉽습니다. M을 나눌 건데 뭘로 나누냐? 그냥 1,000원으로 나누면 돼요.
이러면 이제 이게 4가 나올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다 맞히셨을 거고. 두 번째는 위에 있는 a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위에 있는 a를 사용을 할 때 이걸 나누고 있는 나머지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나머지, 그죠? 나머지가 뭐죠? 나머지는 이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m의 모드, 이걸 모드라고 부릅니다. 모드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모드 한 거를 이거 괄호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괄호도 있었는데 괄호는 무의미하 뭐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문제. 여기서 나누기 500을 하면은 여기서 나온 나머지 여기에서 4,000원이 빠진 4,000원 나눴으니까 1,000원짜리로 나눴으니까 1,000원이 안 되는 나머지는 떨어지겠죠. 그럼 620원이 나오겠죠. 620원을 500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죠. 500원이 몇 개인지. 그러면 이게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를 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뭐냐면 이게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모드로 바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원으로 나눈 거 나머지 500원으로 나눠도 똑같잖아. 근데 이제 최소로 적으라고 했죠. 1,000은 여러분 1,000은 500의 배수입니다. 1,000은 500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1,000원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는 500으로도 나눠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짧게 쓰려면 1,000을 없애야 됩니다. 네, 여기서 많은 분이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에 있는 바로 작은 단위를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m 모드 500을 하면은 이미 1000과 500이 다 나눈 효과가 나죠. 왜냐 500으로 나눠버리니까. 그죠? 여기에서 100을 나눴으면은 마찬가지로 100원이 몇 개인지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한 개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500도 100의 배수죠? 1000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는 100으로도 나눠질 수 있죠? 500원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는 100으로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을 100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러면 10원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10원의 개수는 여기서 두 개로 내죠. 그래서 답이 4112가 나올 건데 우리 답을 쓸 때는 요 네모칸을 쓰는 거였으니까 답은 바로 이렇게 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1000 나누고 여기는 모드 500, 모드 500, 모드 500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답을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짧게 쓰라고 하면은 아마 이게 정답에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여러분 이것도 정렬 문제가 나왔는데요. 정렬 문제가 뭐 이게 뭐 버블 정렬이니 뭐 선택 정렬이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렬 다 외우고 들어가실 것도 아니고 뭐 퀵소트니 뭐니 그런 거 뭐 피봇 외우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이런 게 딱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통밥으로 맞출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찍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정렬은 뭐죠? 정렬을 왜 하는 거죠? 정렬 이게 지금 정렬이라는 거는 여러분 딱 봐도 아셔야 되는데 모르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정렬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큰 놈을 왼쪽으로 보내거나 오른쪽으로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의 목표는 뭐냐면 큰 애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놈이 한 명 있고 이게 큰 놈이에요. 그리고 이게 작은 놈이 한 명 있어요. 그죠? 여기 임시 변수가 있어요. 임시 변수. 자, 그러면 얘가 인덱스가 플러스 1이 돼야겠죠. 얘가 여기 있는 게 1번 인덱스고 여기 있는 게 0번 인덱스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큰 애가 1번 인덱스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작은 애가 그 전 인덱스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정렬입니다. 그러면 임시 변수가 있다고 하면은 얘를 여기다가 넣고 자 다시 이거 한번 이게 문제 푸는 정석은 아닌데 저라면 이렇게 풀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얘가 작은 애고 얘가 큰 애예요. 얘가 대자예요. 대자고 얘가 소자다. 그러면 얘를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데 얘를 여기다 넣고 그죠? 얘가 다음 인덱스에 온다면 얘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렬은. 그러니까 큰 놈이 큰 숫자가 큰 변수가 큰 원소가 큰 요소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 알았어도 사실 이 문제를 전부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1번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통밥 이 찍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i 번째를 넣었습니다. 그죠? i 번째를 넣었어요. i는 분명히 여기는 i가 안 나오는데 i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jj가 플러스 1이 되고 i가 플러스가 1 되니까 어쨌든 이게 i가 플러스 1보다 높다는 거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j가 i보다 플러스 1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애가 더 큰 인덱스라는 거예요. 큰 인덱스. 자, 상식적으로 2에 i가 있고요. 2에 j가 있습니다. i 플러스 1한 게 j잖아요. 그럼 j랑 i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당연히 크겠죠. 그죠? 그러면 이 j라는 애가 똑같이 배열이 있으면은 여기이고 이 i가 이 뒤에 있는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인덱스에 뭔가 들어가야 될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앞에 인덱스에 있는 걸 넣었어요. 자, 이렇게 배열이 있는데 얘를 임시 변수에다 넣었습니다. 인수 변수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애를 여기다가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넣네요.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이걸 왜 바꾸고 있는 거죠? 왜? 큰 요소를 오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때 옮겨야 되죠? 얘가 클 때. 얘가 커야지만 이거를 수행해야겠죠. 얘가 커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큰 상태니까. 여기가 자 인덱스가 있고 여기가 0번 인덱스고 여기가 1번 인덱스입니다. 여기에 30이 있고요. 여기에 10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꾸는 거를 수행을 해야겠지만 12일 때 30일 때는 바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는 이렇게 풀었고 자세히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하나하나 풀어보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5개의 배열이 옵니다. 이거는 이제 사이즈로 구하는 거예요. 사이즈가 뭐 이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그러고 하나가 10이라고 그러면 전체가 10개가 있다는 뭐 그런 의미니까 어쨌든 전체 사이즈라는 뜻입니다. i는 인덱스로 사용하겠죠? 그 0부터 시작할 거예요. 얘가 i가 큰 애가 여기로 갔고 각각의 인덱스가 있고 여기는 방금 설명했었죠. 그리고 j를 플러스 1 될 겁니다. 근데 이 j라는 게 뭐죠? 인덱스죠, 인덱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인덱스가 전체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돌 거예요. 같아지는 순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인덱스가 다 돌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3개짜리가 있습니다. 인덱스 0번, 1번, 2번이 있어요. 전체 길이는 3일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도는데 얘가 여기랑 같아지는 순간 j는 플러스 1이니까 같아지는 순간 여기를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i는 플러스 1이 될 거다. 한번 돌았으니까 다시 한번 요거 전체를 돌기 전에 요거 하기 전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돌 건데 어떻게 전체를 다 돌 거냐? 이게 끝까지 될 동안 다 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될 때까지 2개씩 계속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계속 비교할 거예요. 비교할 때 뒤에 있는 애가 무조건 가장 커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애보다는 뒤에 있는 게 커야지만 이게 끝날 때 전체가 다 정렬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하나씩 해보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가 비교됐을 때 임시 변수에다가 전 걸 옮기고 다음 거를 전 거에다 대입하고 원래 있었던 거를 다음 거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정렬이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에 찍혀있는 그 배열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작은 순서대로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이건 뭐 하나씩 다 해보지 않는 이상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정렬 문제가 나오면 그런 거죠. 정렬 문제가 아마 답 예시가 나올 거예요. 입력값이 뭐고 답이 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과정이 앞이 더 커야 되나 뒤가 더 커야 되느냐 이것만 봐도 1분 안에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네. 그래서 2번은
2번은 전체를 다 보되 언제 스왑이라고 하죠. 언제 저 변수가 바뀌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때 앞에 있는 게 커야 된다는 걸 당연히 했어야 됐다. 네. 세 번째는 사실 뭐 그거죠. 부등호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였겠죠. 네, 2분의 1 확률로 찍는 거였습니다. 네,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여기 이 부분이 부등호였고요. 네, 왼쪽이 더 커야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천천히 가다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맥스 사이즈가 10이죠? 여기다가 10 넣고요. 나머지는 포인트 마이너스 1, 뭐 이것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한번 확인하면 되죠? 네, 그리고 is empty, is full, into take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볼게요. 자, 처음에 into 5, into 2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먼저 할게요. into 5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여기다가 5가 들어가죠? 여기 있어요. 여기로 5가 들어가죠? 그러면 포인트는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전혀 상관없죠, 저희랑.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포인트가 되면서 포인트 자체가 올라가죠? 이게 0으로 올라갑니다. 0으로. 그리고 여기가 0이 되겠죠? is what 이라는 데에다가 0번째 인덱스에 5를 넣으래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생성을 해야 돼요. is what이라는 배열이 있는데 is what 배열에다가 0번째가 있을 거다. 이럴 때는 답안지 아래 그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하나 쓰세요. 이렇게 0 인덱스를 쓰시는 겁니다. 쭉 쓰세요. 그냥 쭉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쭉 쓰시고 0번째에다가 지금 5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0이 됐어요. into 2 합니다. 다시 2 들어갑니다. 여기 그럼 이제 2가 되는 거죠? 이거 지우고 할게요. 이 부분은 헷갈리니까. 그죠? 2가 됐어요. 여기가 2가 되죠? 그러면 지금 포인트가 0이죠, 0. 상관없어요. 그러면 포인트가 여기서 1로 바뀝니다, 다시. 하나 올라갔죠? 그러면 is what의 1번 인덱스에다가 2를 넣으랍니다. 2를 넣으면 됩니다. 2를 넣었어요. 넣었죠? 그리고 take,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take가 어떻게 되죠? take는 return.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지금 is empty가 1이 아니죠. 왜냐면 is empty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포인트는 지금 1이에요. 저희는 1. 그러면 출력이 안 되죠. 대신 돌려주는 게 뭐가 되죠? is what에 포인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 마이너스가 뭐죠? 마이너스가 뭐죠? 지금 포인트는 지금 있는 거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빼면 안 돼요. 그럼 지금 포인트는 1번이에요. 1번. 그죠? 그럼 is what에는 1번에 있는 거를 얘의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2 출력 하고 포인트는 이거를 수행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만 줄여준다. 이렇게. 네. 이게 지금 하나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출력 값이에요. 자, 출력 값에 지금 우리가 printf 한 겁니다. 지금 벌써 하나를 2를 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끝낸 거예요. 이제 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into 4가 갑니다. 다시 into 4로 갑니다. into 아까 2 했던 거 지우고, 자, 다시 지우고 차근차근 하나씩 할게요. 차근차근 into 4로 들어갑니다. 4가 들어갔어요. 포인트가 10보다 작거나 크지 않아요. 그럼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포인트 플러스를 먼저 하랍니다. 그럼 하면 되죠. 자, 1로 했습니다. is what 1번에다가 4를 넣으랍니다. 자, 이제 여기죠. 이거를 지우고 4를 넣으랍니다. 근데 여기서 지우개는 실제로 시험에는 지우개 같은 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X를 치고 여기다가 4를 넣습니다. 네, 지금 포인트는 1이에요. 다시 into 1. into 1에 다시 지우고 1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인트를 증가시켜야겠네요. 포인트 증가시켜야죠. 2. 그리고 지금 여기다는 2가 들어간 거예요. is what의 2번에다가
2를 넣으랍니다. 지금 여기 이거 끝났어요. 요거 끝났고 요거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2를 넣으랍니다. 그러면 지금 5, 4, 1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테이크 할 차례예요. 테이크 어떻게 하는 거죠? 테이크는 지금 있는 포인트에서 있는 걸 꺼내고 마이너스 1 시키는 거죠. 지금 있는 게 어디죠? 1이에요. 1이에요. 1. 왜냐면 2니까. 그리고 포인트를 없앱니다. 이렇게 내려요. 요거 포인트 지금 1로 내린 거예요. 내렸어요. 인투 3. 인투 3이면은 다시 인투 3 들어갑니다. 여기 3 들어갔어요. 인투 3. 그러면 풀 아니죠? 그럼 여기다가 포인트를 증가시키래요. 포인트 증가시켜요. 네. 지금 2죠? 그러면 이즈왓에 2번에다가 3을 넣으랍니다. 이즈왓에 2번에다가 3을 넣고 지금 나는 출력을 하래요. 그러면 요거 출력을 했으니까 1을 넣고 여기다가 3을 넣습니다. 3 이렇게 넣었어요. 요게 인투 3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다시 테이크 현재 있는 거 뭐죠? 현재 테이크 있는 거 지금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포인트 가리키 2번이잖아요. 요거죠. 지금 요거 2번을 가리키고 있어요. 요거 인덱스 2번 포인트 가리고 있는 게 3이죠. 3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줄여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포인트 줄여야 돼요. 그죠? printf 테이크 또 해. 그러면 테이크 또 하면 어디 가죠? 지금 있는 데가 어디죠? 1번이잖아요. 1번에 뭐가 있어요? 4가 있잖아요. 4를 하고 포인트를 줄입니다. 0번. 그러면 어디까지 했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지금 보기 편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운 거예요. 그죠? 다시 인투 갑니다. 인투 또 가요. 인투 또 갑니다. 인투 또 갑니다. 6번. 풀 아니죠? 그럼 지금 포인트를 증가시키래요. 1번으로 증가시켜. 그리고 여기다가 6을 넣으래요. 6 넣으면 되죠. 여기다 또 6 넣어. 6 넣어. 그리고 6 넣었어. 끝냈어. 테이크는 6을 가져와요. 6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포인트를 줄여. 0.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마지막 테이크 0번에 출력하래. 마지막에 있는 거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5. 그래서 답은 21345다. 요거 여러분 숫자가 뭐든지 상관없죠? 이 순서만 따라서 하면은 내가 이게 스택인지 큐인지 더블 이게 대기라고 그러죠? 더블 큐인지 전혀 상관없이 순서대로만 하면은 여러분 이거 5분 10분이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아래 그 연습장 조금 지저분해지긴 할 테지만 요렇게 자기가 헷갈리지만 않았다고 하면은 확신하고 답을 쓰셔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그래서 답을 한번 살펴볼게요. 답은 실제로 213465가 나옵니다. 네. 실제 이거 숫자가 뭐든 중요하진 않죠. 나중에 이거 하나씩 해보면은 숫자가 그대로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시언어 문제 하나 나왔죠. 이건 틀리면 안 됐어야 돼요. 이건 틀리면 안 됐고, 여기 이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안 되면은 에러가 나죠. 네. 이게 틀렸으면 안 돼요. 네. 3개짜리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거 3개 더 하는데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어떻게 더하죠? 처음에 딱 들어오면 n0부터 시작해 볼게요. n0 73이죠. 73을 썸에다가 더합니다. 그러면 썸은 73이 됐죠. n1은 95죠. 95 여기다 더하겠죠. 그리고 n2는 82죠. 82까지 더합니다. 80 더하는 거 제가 이거 숫자 아는데 이렇게 더해 볼게요.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8, 16, 168에다가 실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0, 5, 250. 250 나왔어요. 250 맞죠? 250 아니면은 큰일 나는데 250 맞나요? 여기 8 그죠? 그리고 17 250 맞네요. 250이 나왔습니다. 자, 250이 썸인데 여기다가 30을 나누래요. 시언어에서 30 나누면은 정수가 되니까 3, 7에 21, 3, 8에 24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필요 없죠? 8이 나올 겁니다. 스위치 8 이렇게 딱 찍히는 거예요. 그죠? 요거의 값이 8이다. 그럼 여기 이제 8 딱 갔어요. 근데 여기서 printf b에 b를 딱 쓰고 다음 장으로 넘기는 순간 그냥 틀려버리죠. 왜냐하면 시언어에서는 대부분의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케이스 아래 뒤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여기 쭉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되게 낚시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맞추셨어야 돼요. 여기 아래 그냥 쭉 계산해 버린다. 그래서 답은 케이스 7은 아무것도 없고 케이스
6인 C 찍고 디폴트인 D까지 찍어서 B, C, D가 출력이 되는 게 답입니다. 네. 실제 정답 이렇게 C 언어 컴파일러 돌리면 B, C, D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필수적으로 맞추셨어야 돼요. 그죠? 요거는 틀리면 반성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SQL 문제죠. 마지막인가요? 이거 그 다음에 몇 개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학생 테이블이 있으며 이미 생성되었다라고 가정합니다. 컬럼은 학번, 이름, 학년, 과목명, 전화번호가 있다. 그럼 대충 데이터가 5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싱글 쿼트, 이렇게 쓰래요. 좀 5개 딱 주어집니다. 그리고 요런 데이터를 넣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죠?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인서트, 인투 들어가고 밸류스 바로 딱 해야죠. 인서트, 딱 인투, 인서트, 인투, 밸류 딱 들어가야 되고 여기 사이에 테이블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학생 테이블 있었습니다. 여기 테이블 있고 뒤에 값을 이렇게 넣는데 숫자는 숫자로 그냥 쓰고 문자는 문자 형태는 싱글 쿼트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요게 정답이 될 겁니다. 네, 요거 이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였네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여러분 제가 비전공자분들 코드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씩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를 찍어서 올리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더 익숙해지고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통해서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